네, 안녕하십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소비자의 바다 진행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마케팅 교수 신동우입니다. 네, 춥고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날이 그리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죠. 바로 아토피 환자들인데요. 오늘 소비자의 바다에서는 유아 아토피를 주제로 여러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부모님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에서 온 박미경입니다. 저희 아이가 유아기 때 아토피를 많이 앓아서 아토피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는데요. 지금 그 아토피로 인해서 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모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포동에서 온 김광미입니다. 지금 현재 딸아이가 아토피는 아직은 없는데 지금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은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동에서 온 김효순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았었는데요. 지금 완치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서근석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토피는 없는데 앞으로 키우면서 이제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아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실제로 그때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그 아토피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하셨는데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태가 어땠는지 또 치료를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또 그때 상황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큰 아이는 전혀 아토피가 없었고요. 작은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 때 이제 무방비로 있다가 작은 아이가 심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얼굴이 약간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붉어진 기가 심하게 돼서 나중에 뭐 고름, 진물, 뭐 각질 막 그런 진행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게 병원이나 피부과 가서 이게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요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어떤 거 한 가지 갖고 나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대체요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고 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따님이 아토피에 걸리셨나요? 아니요, 큰아이는 딸이라서 그런 건 없고요.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드님이.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태어나고 한 달 이후부터 조금씩 증상은 나타났고요. 그때는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피부과에 가볼까 생각해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또 어른들은 그러시잖아요. 뭐 이제 뭐 땅 밟으면 나은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가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여러 지금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엄마들 모임으로 갔더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히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 결과가 리바운드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저는 계속 이제 병원은 안 가고 제가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나으실 거예요? 사실 완치는 거의 한 6, 7살? 그때가 오히려 완치라고 보고요. 그전에는 조금씩은 계속 진행은 조금씩은 있었죠. 지금은 나타나는?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전혀 그 아이를 보면 아토피라고는 보지 않죠. 혹시 그때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뭐 사진이나? 사진이요?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예, 여기 이 사진이거든요. 얼굴이 예. 네. 이때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 태어나고 때죠? 나서 처음 한두 달은 괜찮다가 한 3개월, 그러니까 그 100일쯤 돼서 좀 심하게 됐었죠. 100일째 사진인가요? 예, 그 정도 됐을 때예요. 네. 그리고 또 한 장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거는 얼마 전인지 학교 졸업 사진. 초등학교 졸업 때 사진이에요. 몇 개월 전에. 지금은 뭐 전혀 뭐 예전에 그랬다는 걸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남들보다 더, 저희 식구들보다 더 피부가 더 뽀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대체요법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병원에 가실 생각이 딱 들거나 한 번, 예. 병원에 가고 싶은 말은 매일 들었어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아기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낫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며칠 있으면 또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게을렀나 봐요.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 병원은 어떻게 안 가다가 애기 아빠가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찍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서 저희 애기가 그러는 게 싫어서. 근데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전저번 달의 사진과 며칠 전의 사진이 비교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낫고 있구나 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서는 좀 본격적으로 제가 그 요법을 더 열심히 했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떠셨어요? 아까 자녀분께서 또 완치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게 손 쪽에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네. 심하진 않았지만 네. 계속 이쪽에 이제 아토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과자. 예. 어. 그래서 이제 과자를 아예 먹이질 않았어요. 네. 뭐 어디 모임에 갔을 때도 과자를 먹지 말라고 했었고, 네. 아이도 거기에 협조적이어서 먹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되게 먹고 싶어 했을 텐데 네. 막 길거리에 있는 봉지를 막 밟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조금은 허용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그 녹차 목욕을 많이 해줬어요. 녹차 목욕이요? 예, 네. 녹차 목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도 조금 다녔는데 그 연고 스테로이드계 연고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많이 바르진 않고 네. 아주 심할 때만 조금씩 발라주고 거의 녹차로 목욕을 많이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분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난 거는 몇 살 때였어요? 한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살부터 네. 언제까지 한 그러셨어요? 6살? 3년 동안. 예. 아이가 3년 동안 과자를 못 먹었겠네요. 예, 거의 못 먹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자녀분이 아주 좋아요. 나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예. 지금은 전혀 괜찮으시고요. 예, 근데 한번 그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아주 말끔히 사라졌는데 그 환경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 신기한데요. 제주도에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예, 그러니까 아마 근데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아토피가 없어지는 즈음이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네.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자녀분이 아직 아토피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네. 지금 둘째 아이는 이제 막 2살인데 네. 좀 그러지 않을까. 막 애들은 피부도 되게 연약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또 수염도 좀 나고 남자니까 그렇게 해서 막 뽀뽀를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쓸린 거였는데 또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아토피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네. 저희 첫째도 아토피도 없고 하는데 그런 생각 요즘은 아토피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좀 뭐 개인적이지만 우리 애들은 일단은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떠세요? 그 사진 보고 솔직히 많이 좀 놀랬고요. 네. 이제 애기 태어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저도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이제 아토피는 없는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지금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토피 증세가 꼭 피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식으로 비염 쪽으로도 올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처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요법을 쓰셨는지. 저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쓴 거는 풍욕을 했어요. 풍욕? 풍욕, 바람으로 목욕하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몇 초 안에는 이제 이렇게 옷을 다 벗겨서 네. 이렇게 다
걷었다가 한 몇 초 이렇게 찬바람 쐬고 다시 담요를 얇은 담요를 덮어서 또 한 1분 정도 덮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풍욕 치시면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들이 요즘 많이 공유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거 한 번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때 많이 할 때는 7번에서 8번 정도 했어요.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저는 그냥 집에서 했어요. 그 대신 네. 이제 환기가 잘 되게끔 하고요. 네. 그 온도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그 땀이 나게 아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어른들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땀을 되게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닦아주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그냥 깨서는 잘 못하니까 잘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기 덮여놓고 한쪽만 다 옷을 벗겨서 덮어주고 이쪽으로 살짝 옮겨가지고 또 다음 이쪽 반대편 쪽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그럼 1시간 정도 걸리죠. 2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에 한 번 해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해주고 낮에 잘 때 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7번에서 어떤 때 많을 땐 8번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꼭 저녁 때 자기 전에는 냉온욕을 꼭 해줬어요. 냉온욕. 예, 냉온욕을 해서 7온 8냉 해가지고요. 찬물엔 8번 들어가고 따뜻한 물엔 7번 들어가게끔 해서 1분씩. 처음에 이제 찬물로 시작해서 따뜻하면. 근데 온도 차이는 15도 이상 꼭 나게 해줬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니까 가려워서. 그건 꼭 해줬어요. 그리고 또 가장 거기 그 앞서 중요한 건 전 어릴 때 모유를 먹였어요. 모유가 안 나올 때까지 먹였어요. 그리고 이유식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런 음식들을 일단 아이한테 먼저 먹이진 않고 제 모유로 먹이고 제가 체질 개선을 좀 했죠. 어쩌면 그게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의 아토피를 앓았는데 혹시 박미경 님도 아토피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애기 아빠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도 전혀 친척들도 없으시고요? 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아이로 봤죠. 저희 아이로 해서. 네. 혹시 다른 알레르기나 이런 거, 뭐 계란 알레르기 이런 거 그런 것도 저희 없으셨어요? 없어요. 저희 식구도 그런 게 없어. 그냥 정말 무방비 상태였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란 게 참 궁금해요. 이게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원인은 아니신 것 같고 환경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어보면 또 제가 양수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네,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큰 애 때는 물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잘 먹었는데 작은 애 때는 제가 좀 수분 보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큰 애가 작아서 저희 작은 애는 크게 만든다고 저희 애기 아빠가 막 계속 우유 먹자고 우유 많이 먹었거든요, 저. 네. 근데 우유가 제가 별로 잘 안 좋아해서 설사해서 제가 우유를 잘 안 먹었는데 네. 작은 애 때는 좀 우유를 많이 마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어느 것도 원인은 좀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일단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것만 목표로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토피를 경험하신 우리 김효수님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 친척 중에?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네. 부모님들도 괜찮으시고? 네. 그러면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공기도 좋지도 않고 네. 이렇게 사는 곳이 대도시다 보니까 네. 그런 먹는 먹거리도 좀 안전하지 않잖아요. 네. 그 가공식품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가 3살에서 아토피가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먹거리로 치면은 거의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아이한테 어떤 음식을 먹이셨어요? 먹거리는 거의 뭐 단호박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직접 해서 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과자 지금 과자를 많이 먹이진 않았지만 네. 먹으면 즉시 나왔어요. 예, 먹으면 즉시 팔에 아토피가 심하게 있었고 먹지 않으면 심하진 않고 이게 상태를 유지하고 예.
그러면 그 특정 과자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네, 그런 전반적으로요. 증상이 예. 나타나셨어요? 예. 그럼 과자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사탕 뭐 이런 것도 다? 아니요, 과자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집에서 구운 과자 이런 거 혹시 먹였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나요? 아니면 그 당시 사서 먹였을 때가 과자는 잘 먹이지 않았기 아예 먹이지 때문에요. 않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 아까 뭐 방법 중에 뭐 모유 수유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어떠세요? 저도 모유수유는 했어요. 어, 예. 한 네. 10개월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고요. 네. 원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아토피가 많이 걸리고,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그 공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먼지나 진드기. 네. 이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방 안에 공기가 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먼지가 많고 그럴 때 더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남편 쪽이 저희 집 같은 경우 남편 쪽이 대대로 이제 뭐 보면은 거기다가 비염이 많이 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환절기 때 특히 이제 환절기 그럴 때 아예 휴지를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 풀고 네. 재채기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이거 비염이겠지 하고 병원에 가도 또 비염약을 먹여도 그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비염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저녁에 항상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아까 저희 아토피 사진 보여주셨는데 저희 아이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야매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언제 생겼냐면은 저희도 그 와이프랑 저랑 이제 뭐 업무상 해외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낼 때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이제 미국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은 공장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저희가 이제 거기서 좀 지내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고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교외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좀 오래 걸리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뭐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좀 저희도 그 애 때문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 공장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던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예, 오래된 공장인데 예, 엄청나게 건물은 큽니다. 그거를 이제 카페트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은 요인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카펫도 그렇고 환기도 네. 아무래도 좀 잘 안 되고 예. 그러면 그 교수님 주변의 이웃들도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그 모두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애를 키우는 집이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이제 중국 교수 부부가 한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카페트에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네. 아토피에 많이 이렇게 걸린다. 카펫이 안 좋다. 그래서 카펫 위에다가 장판을 사다 까십니다. 이렇게 간판. 예, 아. 카펫 위에다가 미국에선 장판이 없으니까 무슨 이제 부엌에 까는 것들을 무슨 이렇게 큰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트럭 같은 데다 이렇게 매달고 오셔가지고 깔고 막 이렇게 하셔도 그래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는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마룻바닥에 있는 아파트 숲 좋고 뭐 예, 그런 교외로 나가가지고 좀 낮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아. 예. 그러면 교수님 자녀분은 몇 살 때 그런 일을? 거의 100살, 그러니까 100살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일 100살까지 살아야겠죠. 살이시면 교수님은 몇 살이세요? 글쎄 말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예. 예, 그 100일 때? 예, 네. 100일 되기 전부터 좀 네. 증세가 있었는데 100일 때가 가장 심했었고요. 아. 뺨이긴 하지만 이제 진물이 네.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 애가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아. 애가 아빠를 닮아서 좀 둔감해서 무죄였나요? 그런지.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아토피도 그러고 뭐 땅콩 알레르기, 뭐 견과류 알레르기, 뭐 그다음에 네. 새우 알레르기 이런 거 네. 알레르기란 알레르기 특히 제일 컸던 게 계란. 아. 예,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컸었지만은 그래서 한 3살까지는 계속 예, 저희는 스테로이드 썼습니다. 아. 예, 미국에서는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인터넷 뒤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의사 말만 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했던 얘기가 뭐 꼭 필요할 때만 써라. 이게 뭐 치료제는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증상 완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의사들이 해줬었고요. 예, 목욕 시키라고 그랬었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목욕을 그저 매일 거의 예,
애엄마랑 같이 애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7온 8례 뭐 이런 식으로 시키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깨끗하게만? 깨끗한 물로 매일 네. 샤워하고 그 대신 이제 비누를 쓰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누를 예, 자주 안 쓰고 어쩌다 한 번씩만 하고 오히려 그런 비누 같은 것이 피부를 네. 더 민감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던 의사가 그랬었고 네. 그다음에 그 물로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합성섬유 아까 그런 합성섬유 같은 거는 좀 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습제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 브랜드 네임 얘기를 네. 할 수 없고 네. 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보습제를 꼭 이렇게 발라주라고 의사들이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아, 저희는 주로 의사 처방. 예, 그때는 뭐 네.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 그냥 의사 얘기 들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상이 계속 뭐 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급격하게 호전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3살 정도에 그래도 완치가 되신 거예요? 완치라고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요즘도 이렇게 빨개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몇 네,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7살. 7살인데 네, 7살인데 뺨이 빨개지기도 예, 하고요. 빨개지거나 이렇게 그치 빨갛게 이렇게 몸에서 이제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아버님 혹시나. 놀라실 때처럼. 예. 저희는 한번 경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래도 네. 이제 요새는 뭐 금방 좋아지고 네. 과자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아이들도 과자만 먹으면은 예. 아. 알레르기 생기고 뭐 빨개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식품 첨가물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과자라는 거는 예. 식품 첨가물 문제도 있고 아까 그 나오는 환경 호르몬 물질, 환경 오염 물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옷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세제가 좀 독하잖아요. 유화 세제를 이렇게 따로 사용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시나요?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 어떠셨어요? 저는 비누를 만들어서 썼어요, 제가. 아, 워낙 그러니까, 심각하셔서. 그리고 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체요법을 할 때는 비누를 제가 천연 비누를 왜 폐식용유 있잖아요. 그거 네네. 제가 만들어서 쓰고 아, 그런 식으로 비누하고 나중에는 제가 막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일반에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거 안 쓰려고 네. 제가 그냥 이런 세수 비누도 다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로션도 이런 데서 보습제 그런 거 저 안 하고 여기 감잎차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감잎차 우려서 진하게 우려서 올리브 오일이랑 해서 그걸 보습제로 만들어서 발라줬어요. 아, 참. 아토피 박사세요 정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 저희 애처럼 그런 친구도 네. 있고 아니 그렇게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모든 그 아토피 애기들이 저희의 방법으로 낫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뭐가 제일 효과가 제일 있었나요? 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예. 해결해 주신 그리고 것 이건 같다. 정말 엄마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가장 좋은 게 일단 아주 어릴 때 발견을 해서 모유로 네. 했던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폭력할 때도 아이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이렇게 애가 기침하면 네. 기침약을 쓰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열이 나면은 해열제 먹이기 전에 관장을 시켰어요. 하고 그런 관장을 하면 1도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풍역을 한 막 3번 연달아서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짜 어머니가 아니면은 네, 할수 그거는 없는 정말 아빠도 것들이네요. 힘들고요. 네. 엄마 직장 다니고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시기는 더더욱이나 힘들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때는 맞벌이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죠. 네.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요. 자꾸 그 사진이 떠오르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란 게 어떻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얼굴만 처음에는 그냥 그랬나요? 붉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수포 같은 게 생기고 그 네. 수포가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애가 또 계속 긁으니까 2차 감염이 되는 거죠. 2차 감염.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진물 같은 게 고름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사이사이로.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모든 분들은 왜 병원을 안 가냐고 빨리 병원 가보라 그러는데 병원을 내일은 꼭 가겠다 해서 마음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풍욕을 시키자가 제가 너무 지쳐갖고 제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때 아이가 모세 기관지염이 걸려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가지려고 뭐 겨자로 뭐 찜질을 해서 아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분도 좀 약간 놀래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처음엔 약한 거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병원 그때 이제 세게 스테로이드를 썼죠. 그것도 주사로 바로 투입하는 거더니 그 다음날 아기 얼굴을 봤는데 이 얼굴이 아니고 진짜 아기의 얼굴을 본 거죠. 아,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가 너무 기뻐갖고 사진을 네. 계속 찍었죠. 결국에는 그 병원 처방이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호전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가장 효과는 봤는데 네. 가장 무서웠던 결과죠 그게. 왜냐하면은 약만 쓰면 이렇게 나을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리바운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죠. 나중에 네. 그러고 나서 또 피부는 안 좋아졌는데 혹시 저처럼 그런 엄마가 있으면 한 번쯤은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네. 근데 계속 쓰는 거는 전 반대하고 싶어요. 또 아까 손에만 나셨다고 하셨죠? 얼굴에는 괜찮으셨어요? 얼굴은 안 났던 것 같아요. 예. 오직 그러면 손, 등? 손등이랑 뭐 팔 안쪽에 안쪽. 예, 네. 다리 쪽도 조금 났었는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아, 가서 이제 같이 막 뛰어놀고 네. 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가 싶지 않아서 네.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적잖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바깥 활동도? 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 생기는 부위가 또 있더라고요. 특별히 얼굴, 뭐 팔 안쪽, 그리고 뭐 다리, 무릎 뒤쪽, 보통 그렇게 생기나요? 살이 뭐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쪽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네. 아까 비염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비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토피가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염으로 시작했다가 또 아토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저 우려하는 것 중에 바로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아, 네. 네.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비염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요. 병원에서는 그 병명도 없고 뭐 처음에 소아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비인후과 해서 다녀봤는데도 아닌 거예요. 병명이 네. 안 나오고 네. 그러면서도 애는 계속 이제 저녁이 되면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캑캑거리고 그리고 숨도 심차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여서 보니까 이게 아토피의 증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저희 애는 이제 피부는 깨끗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호흡기로 그렇게 아토피가 된 거라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여쭤본다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거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비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남편 쪽에 비염, 거의 다 비염이 많아서 당연히 비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비염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였는데도 안 나으니까 이게 네. 비염이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 여기에 더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그 보습제도 만들어서 쓰시고 그런 거는 저는 애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 방법 좀 노하우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아니 근데 그거 애기한테 하면서 저한테도 썼어요. 아. 예. 그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애기한테 발라주고 저도 바르고 같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아기한테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저는 뒤에 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 그거 먹을 때 저도 같이 먹고 하고 나중에 이유식 할 때도 뭐 오곡밥이랑 현미밥, 유기농 당연히 먹였는데 된장국을 많이 먹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해서 고기도 저는 이제 젖 먹일 땐 제가 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꿈에 제가 고기 먹는 꿈도 막 꾸고 그랬거든요. 네. 너무 먹고 싶은데 네. 아기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고기 먹은 거는 제가 한 1년 후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비염 같은 이런 이게 증세.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은 이렇게 첫애 때처럼 가볍게 감기약 먹어서 낫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얘는. 그러니까는 이 아토피가 결론은 몸 전 이게 그냥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것도 바로 천식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병원에 갔을 때 아토피 때문에 가고 모세균 기관지염 때문에 갔는데 거기 있는 뭐 이렇게 그 레지던트 분은 저한테 이제부터 저 자주 보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악담을 하시니까 그분이야 진심이었겠죠. 근데 저는 악담으로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이분은 보지 않으리라 막 마음 먹고. 그런 면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저희 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천식까지 안 가고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셨다면 우리 애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식 된다 그럴 때 네블라이저를 아예 사가지고 집에서 거기는 왜 거기다가 저 스테로이드 이제 1%인가 넣잖아요. 저 그거 안 하고 주겸수 만들어 갖고 그 물로 계속 해줬어요 애기를. 이런 거를 안 하고. 거기다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병원 가면은 왜 감기 걸렸을 때 그거 해주잖아요. 뭐 치료제.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 주겸수로 제가 녹여갖고 그거를 만들어갖고 아기한테 그거를 계속 해줬어요. 감기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김을 이렇게 씌워준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주겸수로 계속. 오늘 해보시겠어요? 한번? 근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김을 어떻게 씌워줘야 돼요? 그 네블라이저 기계는 굳이 하나 사시면 좋은데 비싼가요? 가격이 비싸요. 얼마 정도 하나요? 글쎄요, 저는 그때 저렴한 거 사갖고 그때 돈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 했나?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주사 바늘 좀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주사 거기다가 이제 소금 이렇게 주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형 소금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네, 식염수로도 많이 그 방법 하는데. 계속 저녁마다 하는데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염수로도 해요. 식염수로도 하는데 주겸수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게 주겸 갖다 이렇게 애기 혀 밑에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주겸, 그러니까 구주겸 같은 거 이렇게 9번 구운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많이 주면 안 되고 정말 조금. 그 주겸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건 못 만들어요, 제가. 주겸은 못 만들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워낙에 근데- 직접 만드시니까. 그거는 못 만들겠더라고. 만들고 싶었어요. 막 정말 대나무 잘라가지고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못했어요. 그러면 식염수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주겸이 낫던 거예요. 저희 애도 식염수는 많이 했거든요. 코에다가 네, 저도 이런 거. 식염수 했는데 예. 식염수보다는 주겸수가 아무래도 그게 좀 영양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 주겸 아기 아침에 이제 귀이개 정도 조그맣게 혀 밑에다 조금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감립차 같은 게 이제 젖병에다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먹었어요. 저는 효소 같은 것도 제가 먹어서 제가 이제 젖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분 많이 보충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는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모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곡밥 먹이면서 된장이나 야채 위주의 이렇게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서 살살 달래야죠. 그러면 비염 걸린 따님한테 병원에서 처방을 이제 받아오신 거고 그 약을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듣더라고요. 전혀 하나도 안 네. 듣는 거예요. 증세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토피를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요. 그러면은 아토피라는 걸 알아내기 위한 뭐 약물 검사라든가 네. 아토피를 딱 잡아내기 위한 어떤 검사가 병원에선 없나요? 그런 건 만약에 있다면 네.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들어보지 못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네. 해봤는데요. 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해봐야죠. 당연히. 네.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 그걸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이게 아토피인지 아닌지 좀 알만한 검사 같은 건 없나요? 저는 항상 피부과 애기 데려가거나 뭐 소아과 데려가면 욕만 먹어가지고 왜 욕을 먹으셨어요? 이런 무식한 엄마가 왜 애기를 병원을 안 데려오나 그런 얘기만 들어가지고요. 저는.
얘는 아예 표피층이 없어요, 어머니. 막 이런 얘기만 해갖고 저한테 아, 하도 긁어대갖고 얘가 이제 이런 데가 다 없죠. 그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박피 수술을 걔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죠. 박피. 자체 박피술을 자체 박피를 가정해서. 해갖고 그래서 뽀얘졌어요. 아, 네. 지금 그래도 완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엔 이게 아토피다라고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세요? 병원을 안 가셨으면 이게 아토피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에 뭐 식구들도 아토피가 없었고, 이게 아토피라는 거를 어떻게 진단을 하셨던 거죠? 글쎄요, 저 갑자기 나 어떻게 알게 됐지? 네. 나도 모르겠다. 어. 근데 그냥 모임이 있는데 네. 아기가 피부가 이상이 있어서 왜 네. 그 옛날 어른들은 왜 우리 예전에는 그 머리에 딱지 붙이고 막 그랬던 애들이 많았대요. 어른들 말로는.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흙바닥에서 놀고 그러면 다 나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애기 이렇게 점점 자라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지 그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네.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데는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아토피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피부가 안 좋네요. 뭐 바르세요 갖고 이렇게 뭐 그때 스테로이드 1%짜리인가 되게 약한 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발라도 별로 기분 낫는 것 같지가 않아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기가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예.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심신중격 결손증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수술 안 시키려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토피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막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애가 아토피인 줄 알게 됐죠. 그것 때문에. 아, 그 병원 가서. 먼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예. 그거를 검사를 하다가 하러 갔다가 의사 말씀이 예. 아토피가 있다 이렇게 아신 예, 거세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면은 이미 아시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때-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기 전에. 예, 근데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그냥 이거는 막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애기들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심해지고 네. 또 이제 애기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다가 네. 그런 모임이 온라인 모임이 있어갖고 이제 그 네. 모임에서 보니까 아토피 있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아토피 모임에서 쭉 그 증상을 봤는데 저희 애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들이. 그래서 아마 저는 확실하게 알았고 네. 병원은 이제 애기 피부과 다닐 때 이미 뭐 아토피인지 그분 딱 보시고 아셨고요. 네. 이미 저도 그 모임 때문에 또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러시구나. 서근성님은 지금 아토피 자녀는 없으시지만 혹시 뭐 좀 건조하거나 그런 피부 질환 조금 그런 건 있으셨어요? 저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네.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아토피가 요즘은 많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질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만약이라도 아토피 한번 걸리면 이건 뭐 감기처럼 일주일 만에 낫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음식 같은 것도 일부러, 왜냐면 좀 일부러 뭐 1차원적인 좀 음식을 좀 먹였어요. 어떤 음식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이더라도 그거 아니고 아빠인데도 음식을. 네, 그런데 좀 관심이 많아서 네. 1차원적인 음식 뭐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밖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 먹으면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듯이 오렌지 주스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된 여러 가지 네.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오렌지를 짜버리면 그게 오렌지 주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음식을 좀 많이 먹이려고 했었고 네. 시골 같은 데 내려가면 최대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뛰어다닐 나이가 됐으니까 저랑 이제 신발을 벗고 아예 이제 밭에서 축구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걸 좀 하려고 하죠. 아직까지는 뭐 아직은 다행히 뭐 피부에 그런 데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은 없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유아 아토피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앓고 뭐 나중에 좀 없어진다 이런데 이제 아마 제일 걱정이 되시는 두 분은 아무래도 차후라도 애가 어느 정도 좀 자란 다음에도 뭐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지금 저 아까 비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기가 비염이 있대요. 그 감기를 걸려서 갔더니 비염기가 좀 있다. 그래서 네.
아내랑 저랑은 비염이 없는데 그 비염이 걸렸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비염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심하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아기도 지금은 아토피가 안 생기지만 점점 뭐 환경도 안 좋아지고 아직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토피기도 있지만 그걸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중학생 때나 막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받았을 때 또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조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그 아토피가 다시 발생한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그쵸 그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시 발생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잘 발생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예, 건조하고 네. 좀 그 유해 물질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들어갈 때 제일 걱정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비어 있는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년 살았던 데를 골라서 그 정도. 아무래도 사람이 좀 살았던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경험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잠깐 보습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습제를 한 가지를 쭉 쓰다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되게 그 제일 많이 쓰는 그 베이비로 딱 바꿨는데 딱 한 번 바르자마자 아침에 빨갛고 아파 간지러워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뭐 노력하시고 계신 건 없어요? 뭐 아빠가 네. 저 정도 노력하면 저희는 상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맨발로 이렇게 시골길을 걷게 한다든가. 절대로 네. 맨발로 못 다니겠죠. 네, 그래서 되게 저도 뭐 나름 아빠로서 좀 신경 많이 쓴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네. 저기 아버님이 서근석 아버님이 되게 아이들한테 사랑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이 방송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잠깐 그런 들었어. 생각까지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국민 남편에 등극하신 거 아니야? 국민 남편? 네. 그 서근성님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와이프 분도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죠. 저는 전공이 유아교육 전공이라 제 아내도 유아교육 전공 과시씨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많이 관심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서로 아니까 좀 상반되는 것도 좀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교환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게 엄마들끼리에서 대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빠들끼리 이런 얘기 하세요. 자녀의 아토피 문제.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안 하죠. 네. 안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엄마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이제 동네 네. 같은 이제 키우는 엄마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저녁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쓰기도 하고 네.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또 네. 그건 좀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 가지 예로 그 가습기 세척제 있었잖아요. 네, 네. 저희는 가습기를 많이 틀어놨었는데 그것도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서 가습기 세척제를 사려고 잡기까지 했어요. 잡았다가 1차원적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분해를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자. 그 세정제 넣어봤자 그래서 직접 쓰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안 사게 된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이 이야기해서 좀 정보 교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인스턴트 식품 과자 얘기도 하셨고 또 식품 첨가물,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방부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뭐 진먼지의 진드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아토피는 나았지만 비염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아토피는 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아토피가 비염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잘 몰랐었어요. 네, 네. 그냥 아토피와 비염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긴 한데 비염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불 청소하는 청소기가 있어서 그거 청소 자주 해주고 자주 빨고 햇빛에 자주 말리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 뭐랄까 있더라고요. 아토피가 예, 아토피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100% 제거가 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혹시 침대 쓰시나요? 침대? 아니요, 저희는 침대를 안 써요. 그냥- 침대가 저희가 그 안에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 안에 예. 진먼지라든지 뭐 진드기가 뭐 예. 그 배드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애들도 보면 그거 뭔가 했더니 진드기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아토피 때문에 아예 침대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침대를 되게 갖고 싶어 하지만 포기해라. 네. 다들 침대는 사용하세요? 아니 저는 저희 침대 사용 안 해요. 네. 침대 사용하세요? 저희는 사용해요. 네. 사용하는데 네. 이제 한 달 반, 보통 주기가 한 달에서 조금 늦어지면 한 달 반 주기로 뒤집죠. 뒤집고 저는 제일 최고의 소독요법은 햇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햇볕을 보고 좀 널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털기도 하고 그러면 좀 그 햇볕에 넣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넣으세요? 침대를? 예. 그거는 넣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베란다에 좀 어차피 오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제 이불을 다 걷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베란다 난간에다 넣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못 옮기니까 이제 와이프랑 해서 이제 그 하루 정도는 베란다에 놔두죠. 그러면은 이제 햇빛 받으니까. 그거 방송 보시면 안 되겠어요. 국민당. 저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 몸 일어나기도 힘들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먼지는 안 트세요. 먼지는 털거나. 그건 그러지 기본으로 않으세요? 털어야죠. 그건 기본이죠. 네. 그 정도는 기본이죠. 네. 네. 계속해서 이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토피가 났을 때 아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떤 또 치료 방법이 또 효과가 있으셨어요? 일단 가장 저는 그거를 짧은 시간 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 저는 1년 정도는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법을 하시려면은. 그래서 1년 정도 길게 보시고 네. 좀 천천히 네. 그 대신에 아이 이제 상태 봐가면서 아이가 너무 무리가 가는데 막 이게 풍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효과도 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 상태 보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그걸 좀 자제하시고 좀 줄였다가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정 힘드시면 저는 그냥 병원도 가시고 피부과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좀 약간 미련한 방법을 하면 아이가 말을 아마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하고 그 풍역을 할 때 그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만 들으면 막 엄마 가슴이 막 울렁거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았나 네, 보네요. 되게 그랬었나 네. 보니까 저는 그냥 빨리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음악 계속 틀어놓고 했는데 아이한테는 그게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특별히 좀 먹는 약이나 약품을 사용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연고도 사용하시고. 한 번, 그러니까 연고 같은 경우는 그때 네. 한 번 잠깐 썼었고요. 네. 그때 주사로 맞은 게 되게 효과가 있었죠. 근데 사실 주사는 그 바로 몸에 그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서 사실 진짜 꼭 병원 저처럼 입원했을 때나 썼고 저는 그 이외에는 안 썼어요. 거의 민간요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민감요법하고 또 이제 아토피에서 이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한약 쪽에서 예.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의원 한 번 갔었어요. 또 한 번. 네, 한 번. 네. 한 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대체의학 연구하신 또 그 한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수원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제가 밖에 있는 거 못 사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제가 먹을 수 있는 감잎차, 효소, 고구마 가방에 싸고 전 애기 없고 그때 저희가 마침 또 차가 없을 때였어요.
갖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아기 가서 침 맞히고 한약 받아서 그 한약에는 그 매미 껍질도 있더라고요. 매미 껍데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 한약 다려서 그것도 한약 거기서 안 다리고 제가 집에 와서 약탕기로 다렸어요. 그렇게 다려서 짜서 이렇게 몇 숟가락씩 먹이고 근데 어느 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침 맞고 한약을 먹어도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우리 한일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내 이요법이나 열심히 하자고 한 달 조금 못 되게 다녔어요. 아, 참, 대단한 치료 방법이셨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조금 그거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김효순 어머니. 네, 치료 방법 써보신 거 있으세요? 너무 부담 가지시지 음식이라든지 마시고. 뭐 네. 아까 뭐 과자는 안 드셨다고 그랬는데 뭐 네, 특별히 그 외에는 또 어떤 걸로 치료를 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네. 그때는 발라줬어요. 아, 연고를. 네, 그때는 발라주고 대신 너무 자주 바르면 그게 스테로이드계 그 연고가 네. 너무 자주 바르다 보면은 이제 더 강한 스테로이드 그걸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자주는 안 발라주고요. 너무 이제 좀 심하다 싶을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네. 그러고 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에 되게 주의를 해서 줬어요. 음식 예. 어떻게 하셨죠? 음식 기름 있는 음식은 많이 안 줬었고요. 근데 아까 고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고기는 먹었어요. 네. 고기는 별로 이렇게 확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연식품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대신 이제 뭐 기름에 튀기거나 그렇게 이제 해줬을 때 그러는 거고, 그 달걀 같은 경우도 달걀 후라이보다는 달걀찜, 그러니까 기름이 첨가되지 않는 달걀찜 같은 걸로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 그 요플레 같은 경우도 네. 거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저희가 먹기엔 정말 좋아요. 달고. 그런데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 딸기잼을 직접 만들어서 그 요플레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요플레에다가 딸기잼을 좀 넣어서 같이 먹고. 예.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딸기잼을 요플레에다가. 예, 딸기잼을 네. 딸기랑 설탕이랑 이렇게 네. 거의 1대1로 해가지고 네. 계속 저어주면 되거든요. 약한 불에서. 그러면 그게 불에서. 예, 그게 그러면 딸기잼이 돼요. 이제 점점 굳혀져가지고 네. 그거랑 그러니까 플레인 요플레는 요즘에 그 우유랑 해서 많이 만드는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같이 섞어서 먹으면 네. 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주로 이렇게 아토피에 좋은 음식으로 네. 해서 치료를 예. 하셨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좀 신경을 쓰세요? 어떠세요? 좀 비염에 좋은 음식이랄까요? 어차피 아토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으세요? 아이가 많이 편식이 좀 저희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체로 저기 햄이나 햄 종류로 얘를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얘를 먹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 반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아내도 아빠는 저는 제가 그 햄, 네. 소세지, 부대찌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애가 아토피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안 주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먹어서 버텨야 돼. 그래서 같이 지금 무슨 아니 어떻게 저런 아빠가 이러시면서 지금 보시는 아니 사실적으로 저는 이 방송을 아기가 커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치맥 같은 것도 저는 와이프랑은 아기 자면 한 잔씩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 먹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우리 때에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 먹을 건 먹고 우리만 나쁜 거 많이 먹자. 니네 먹지 마. 네. 그러면 그 말씀 나오신 김에 그 피부에 좋은 뭐 그런 딱히 유아 피부에 피부에 좋은 좋은 음식이랄까요? 것보다는 저희 음식은 네. 그게 좀 정해져 있어요. 좀, 네. 좀 보리쌀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저희 식단을 좀 이야기하자면 아토피는 네.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먹거리에 좀 많이 네. 치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 들어 많은 패스트푸드나 뭐 네. 그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아이들이 더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네, 좀
사실 저희 아기가 지금 5살이 됐는데 아직 김치를 잘 못 먹어요. 네. 잘 줘버릇을 안 해서 잘 못 먹는데 대신 그 김치를 못 먹는 대신 저희는 일부러 이제 우렁이 된장찌개라든지 네. 그 양배추찜이라든지 좀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막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양배추찜이면은 양배추 쪄서 쌈장에 싸 먹는 그렇게 좀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좀 먹으려고 하죠. 바로 국민 아빠로 등극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국민 아빠로. 요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국민 남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 아빠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기죽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살짝 지금 살짝 진짜 정도가 절대 이거 보시면 안 되겠는데 사모님. 꼭 말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연고를 발라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고가 좀 효과가 있던가요? 연고가요. 네. 저희는 자주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일어났을 때만 네. 좀 발라줬고요. 저희는 거의 식이요법이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연고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 네. 하나 정도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고였을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처방받은 연고. 네. 네.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로이드 그 계열 연고. 프로스가 좀 적은 거였겠죠. 뭐 1, 2%. 저도 기억나는 거 연고 브랜드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1%, 네, 저도 뭐 프로스로 2%, 저도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유혹은 있었어요. 좀 더 강한 걸 써줘야 되나 하는. 네. 하지만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유혹을 뿌리쳤긴 했는데 네. 유혹은 참 강해요. 네. 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비슷한 경험했었는데 딱 애 발려줬을 때 이렇게 뽀얗게 다시 될 때 그때 네. 계속 써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네. 생기긴 하거든요. 이 시간이 정지됐으면 계속 사진 찍으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사용한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들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뭐 완벽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제는 아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환경 얘기 제가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도 많이 들었었지만은 뭐 이제 그 공장을 개조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깨끗한 집으로 옮겨가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혹시 두 분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 환경에 대해서 뭐 미리 예방을 한다거나 뭐 준비를 한다거나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아시는 분이 구리로 애 때문에 구리로 2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구리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2시간이 아니고 한 이틀 걸리는 코스로 알래스카나 뭐 뉴질랜드로 가신 분도 계셔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네, 그런 계시다고 분도 그러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셔갖고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이야 뭐 언제든지 지방 내려갈 수 있는데 그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뉴질랜드로 그냥 가셨어요. 아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바꿔주려고 해보신 분들이 상당수 되시나요? 아니면은 거기 모인 분들은 그러니까 집에 신문이 아침에 오면 그 신문도 바로 집에 안 들여놓으시고 이제 밖에다가 내놓으시는 거죠. 왜? 그 활자 인쇄할 때 거기서 이제 뭐 석유계잖아요. 다. 하고 그래서 밖에다가 하고 한 몇 시간 후에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석유기가 빠지면 그때 신문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혹시 정말 기억나는 분 혹시 그런 노력 중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대단하시다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 저랑 비슷하게 그분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이시고 그분은 이제 승무원이셨어요, 엄마가. 하고 이제 해외 갔다가 오시면 이제 아이 데리고 와서 그분도 한의원 저랑 같이 다니셨는데 아기 머리를 자꾸 뭐 이렇게 하면은 저기 하니까 아이 머리를 계속 머리 깎이시더라고요. 머리를 싹싹 깎이시고 계속 이제 보습제나 아니면 주겸수로 계속 닦아주시고 근데 아기가 좀 발달이 좀 늦었어요. 잘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16개월인데도 정확하게 이제 그 정도면 이렇게 뛸 수도 있는데 그 아기는 이제 겨우 걸음만 하는 정도. 그래서 좀 아무래도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를 못 했거든요. 이제 저희 애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제 골고루 섭취를 못 해서 차단한 게 워낙 많았어가지고.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좀 증상은 좀 약하셨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 그런 걸 좀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위 분들이라도 아시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환기를 좀 자주 시켜줬었고요. 그다음에 이불을 자주 햇빛에 자주 말려줬었고, 빨래 같은 경우도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비누칠을 해서 사용을 했고, 목욕할 때는 그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처럼 녹차로만 계속 목욕을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빨래 세제 이렇게 액체 세제 이런 게 아니고 빨래 직접 비누만 만들어 직접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손 세탁은 다 못하니까 비누칠만 이렇게 해서 세탁기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섬유유연제도 넣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좀 뻣뻣하긴 한데요. 예. 그냥 괜찮아요. 예. 혹시 주위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주위에 그 가족이 이상 가족이 된 부부가 있었어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는 서울에 계시고 예. 아이와 엄마는 시골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예. 이사를 그러면 예. 그러니까 갈라져 가지고 아버님은 그렇죠. 예. 주말 부부가 된 거죠. 네. 혹시 뭐 이사를 생각해 보시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세요? 생각은 했는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이도 어렸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사는 가지 못했어요. 제주도 한 번 더. 제주도 가서 되게 좋아졌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네. 상당히 환경적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토피 원인 중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피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피부과 전문의를 모시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을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